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이제부터 7월이 시작이 되었고 7월 공우주 청약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의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아우토크립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아우토크립트 한 종목만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으로 청약하게 되고 환불금을 다음 주 화요일에 돌려받는 일정이거든요. 환불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7월 15일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번 주에 단독 청약이잖아요. 다른 종목과 함께 상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상장 일정도 무난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 경쟁률은 995대 1이었고 2,403개 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5.3%였는데 일단은 2,400개 넘는 기관이 참여를 했으니까 이 종목도 대부분의 기관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합격까지 신청한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는 그럭저럭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무 합격은 수량 기준으로는 5.3%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4.3%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도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2배 정도는 늘어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22,000원입니다. 상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종목 역시 상단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거의 99% 정도로 대부분의 기관들은 상단 이상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IPO에서는 308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 시가총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중간 정도 사이즈로 상장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볼 텐데요. 이제 자동차는 알아서 저절로 운전을 해주는 자율주행 초입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옆나라 중국에서도 택시기사가 없는 무인 택시가 벌써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구글의 웨이모나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까지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자율주행이 상업용으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슈가 조금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이 이렇게 알아서 스스로 운전을 해주는 자율주행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요즘에 출시가 되고 있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서 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서로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가 운전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보면 사이버 위험도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는 하나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보안 솔루션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아우토크립트는 바로 자동차 관련된 보안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나 현대모비스와 거래하면서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보안 솔루션이 탑재된 차량 대수를 단위로 해서 로열티를 받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외 LG나 SK하이닉스 같은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보안 솔루션을 개발해주는 용역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매출액이 23년에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22년에 130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3년에는 220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24년에도 13억 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은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영업이익을 보니까 거의 매출액과 비슷한 규모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사용하는 돈이 2배 정도 많은 상황이니까요. 현재 실적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게 되는데요.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회사가 2027년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 그래서 27년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현재 실적으로 밸류를 체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테니까 생략을 하고요. 바로 청약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우토크립트는 이번 IPO에서 140만 주를 모집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35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주관사는 대신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22,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풀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증거금이 2억 4,2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로 증거금은 22만 원이고, 그리고 대신증권도 청약수 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338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35% 정도 물량이 유통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게다가 유통금액도 약 700억 원 정도 되니까 유통 물량은 조금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204만 주를 보유하게 되는데 공모주주보다 더 많은 물량을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기존 주주가 상장일 흐름에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를 조금 파악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무적 투자자와 개인 주주로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무적 투자자가 161만 주, 개인 주주는 43만 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재무적 투자자가 개인 주주보다 약 4배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상장일의 흐름을 조금 컨트롤을 해주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들은 22년에 114만 주, 23년과 24년에는 약 88만 주를 취득하면서 이 종목에 미리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주당 약 2만 2천 원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해진 공모가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취득한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상장일의 주가를 조금 띄워놔야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재무적 투자자들이 공모가 근처에서 취득을 했다는 부분도 상장일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중에 상장일에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 있더라고요. 대략 30만 주는 행사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 마지막에 있는 이 12만 주는 행사 가격이 공모가와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이 물량들이 상장일에 나올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4,000원과 약 만원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기 빨간색 안에 20만 주는 상장일에 행사를 하고 정리를 할 텐데 이 물량 중에 임원에게 부여된 물량은 의무 보유가 적용되는데 증권신고서에 따로 구분을 해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20만 주 중에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에게 부여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여하튼 맥시멈으로 20만 주가 늘어난다면 전체 주식 수가 2%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유통 물량이 많은데 조금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우토크립트는 유통 물량 측면으로 보면 조금 단점을 가지고 상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이 종목은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더라고요. 3개월 동안 대신증권에게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데 요즘에 공모주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는 환매 청구권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번 종목을 가족 계좌까지 활용해서 청약하실 분들은 가족 계좌로 받은 주식을 모으게 되면 환매 청구 권리가 사라지니까요. 모으지 마시고 상장일에 각각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공모주 분위기를 체크를 해보면 여전히 좋은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상장했던 GFC 생명과학은 아쉽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시초 가격이 거의 공모가 2배에서 시작을 했지만 시작 이후에 바로 내려왔습니다.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저도 버티지 못하고 거의 최저가 근처에서 매도를 했고요. 방송을 종료했는데 아니 방송을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160%까지 올라가는 큰 시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일 흐름이 점점 변화무쌍해지고 있다 보니까 매도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매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공모주 시장은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요 예측 결과 양호하게 나왔고요.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적절한지 따져보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재무적 투자자들이 공모가와 거의 비슷하게 취득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유통 물량이 조금 많다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 있고 또한 요즘의 공모주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는 이 종목도 손해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다만 요즘에 환불기간이 4일이라도 비례 청약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환불기간 4일 종목들은 상장일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야 남는 게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청약은 하겠지만 경쟁률을 보면서 비례까지 해볼지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아우토크립트는 목요일 저녁에 청약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금요일에 상장하는 UNAI와 KB스펙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금요일에 상장하는 두 종목을 청약하셨던 분들은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